자, 지금 화면 공유되어 있는 것이 아마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이제 여름 특강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것들도 많고, 또 지금 이제 한 학기 보내고 나니까 아이들 성적이나 이런 것들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설명에 이제 제가 PPT 자료를 띄우는 데 있어서 좀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선은 첫 장부터 좀 넘겨볼게요. 지금 이제 연관계 요거는 사실 매번 설명회 때마다 많이 보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보이시는 대로 어머니 아버님이 저희가 이제 벌써 7월이더라고요. 그래서 7월이다 보니까 벌써 한 1년의 반을 벌써 이제 지나왔고,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물론 지금 어머님들 보시니까 이렇게 중간고사가 끝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은 아이들 지금 시험 중인 경우도 있고, 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다다음 주 정도면 이제 다 끝나죠.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제 앞으로의 또 한 반년의 계획을 또 잘 세우셔야 또 내년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니까,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드릴게요. 지금 요번에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종합전형으로 아이들이 대학을 갔을 때 필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지금 고3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 고2 아이들한테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인적상, 출결상 뭐 이런 건 뭐 기본인 거고, 좀 기존의 아이들하고 좀 달라진 거는 이제 수상 경력이 학기당 1개로 줄어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자격증 이런 게 반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가 이제 500자로, 그 다음에 일반 동아리, 이제 상체라고 하죠, 애들이 흔히 말하는. 그 다음에 이제 봉사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이제 실적에 대한 시간 요 정도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교과 학습 발달이라고 해서 이제 세특이라고 하죠, 우리 아이들이. 그 세특이라는 거에 이제 기입이 되고, 지금 보면 애들이 세특 때문에 뭐 하고 뭐 한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독서 활동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써주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장으로 넘겨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형별 모집 인원의 변화에 대한 건데, 사실 이거는 봐도 뭐 인원수의 차이 뭐 이 정도의 모집을 한다더라, 이 정도의 개념이라서 아직은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 장으로 바로 넘겨드릴게요. 지금 이제 제일 궁금하신 게 이게 사실 뭐냐면요, 인문계 5개 대학 정도와 그 다음에 이제 5개 학과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 중에서도 아이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5개 학과, 그 정도에 대한 내신 배치표예요. 근데 이게 좀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마 대부분이 학력고사 세대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수능 한 완전 초반 세대 이렇게 정도로 제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배치표를 보시면 되게 익숙하고 눈에 잘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사실 이렇게 배치표로 사실 대학을 가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눈에 보기 편하게 좀 더 이해되기 편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등급이 이게 내신으로 종합전형으로 가는 거고요. 지금 맨 아랫줄에 보시면 이화여대나 이제 동국대라든가 한양대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시립대 이런 학교들이 한 3점대까지 내려가 있잖아요. 이거는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워낙 또 이제 등급대가 다 다양하시니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뭐 낮네?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네? 또는 우리 아이가 갈 만한 대학이 여기 없으면 어떡해? 뭐 이런 생각 여러 가지가 드실 것 같은데, 우선은 대략적인 기준을 보여드린 거고, 이거보다 높게 생각을 하셔도 뭐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인 거고, 여기 내에서 또 이제 성적을 대충 보았을 때 이 정도고요.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갖추어야 하는 다른 것들을 잘 챙겼을 때 최소한 이 정도 선에서 한번 볼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라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기면 이제 자연계가 나오거든요. 자연계 쪽도 대략 1등급에서 3.0까지 이 정도의 대학을 볼 수 있다 정도로만 이렇게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수능 배치표예요. 만약에 그러면 학종이 아니라 우리 애가 지금 이 시점에서 수능으로 대학을 간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기가 딱 그 생각을 하기에 가장 좀 뭐라 해야 될까? 가장 적절한 시기? 내지는 또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고민 중에 하나가 그것일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인문계하고 이제 또 아까 자연계랑 이렇게 나눠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 100분위로 나왔지 제가 지금 등급으로 올려드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머님과 아버님들이 이제 아이들 성적표를 지금까지 이제 수능의 성적표를 한 3번 정도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큰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좀 아실 거예요. 근데 성적표에는 등급만 나오지 않아요. 등급만 나오지 않고 표준 점수 그리고 이제 100분위. 그러니까 100분위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제 100% 내에서 내가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느냐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럼 내가 100이라는 숫자에서 100을 받으면 나는 완전 상위권이고 그냥 전 1등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1등급이라는 거는 4%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지금 생각했던 어머님, 아버님들이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는 지금 1등급이 나오는데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내년에 이제 3월달 모의고사부터는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서울 아이들과 같이 시험을 치르게 되면서 등급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6월 모의고사, 최근에 이제 6월 모의고사 우리도 치렀지만 이제 고3 아이들도 치렀잖아요. 그때부터는 재수생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재수생이 들어왔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떤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네? 어, 잠시만요. 어, 끊긴 줄 알았는데 안 끊겼죠. 되게 당황해서 잠시만요. 지금 인문계에 이제 학교들과 함께 이제 본 게 100분위라고 이제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100분위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별로 이제 한 국어 100, 그리고 수학 100,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사실 100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서 요거는 이제 과탐이나 스탐이나 이제 주요 과목들, 아이들이 선택하는 과목들에 해당하는 걸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300이라는 개념을 중점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100분위가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면 1등급이라는 개념으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높은 숫자거든요. 1등급의 개념으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는 갈 수 있겠지? 이러면 수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위험한 점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또 하나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잠깐 끊긴 것 같아서 다시 보여드리는데 지금 요거는 2021년 학년이니까 지금 현재 고3이 아니라 대학교 들어간 아이들 거.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고3이죠. 올해 고3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사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상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선 정시가 좀 늘어났다는 것 때문에 지금 작년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었던 화살표보다는 파란색이 조금 많이 내려가 있죠. 많이 내려가 있는 만큼 이제 정시 비율이 좀 높아져서 요 정도로 하락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부분이고요. 예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점수로서는 그렇게 많이 하락이 안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100분위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100분위로 보셔야 되고 또 100분위로 계산을 해보시고 100분위로 아이의 어떤 이 수능의 점수를 가지고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100분위 점수로만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끝나고 나면 저 다 1등급 받았어요. 뭐 아니면 뭐만 2예요. 뭐만 3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절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상대평가다 보니까 나중에 타 학교 애들, 타 지역 아이들, 그리고 이제 재수생들과 합쳤을 때 내가 거기에서 얼마나 안 밀리냐를 보려면 100분위 점수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똑같은 1등급이든 똑같은 2등급이든 거기에서 등급이 안 바뀌려면 기본적으로 100분위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보시면 수능으로 대학을 간다라는 것 자체가 등급으로는 아이들을 세분화시킬 수가 없어서 동점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00분위가 좀 더 높은 아이들을 학교에서는 같은 등급 내에서도 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00분위를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 이런 것들 꼭 봐주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지금 인문계 5개 학과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거예요. 아까보다 좀 많이 내려왔죠.
왜냐면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거에 비해서는 좀 다시 한번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인문, 그다음에 이건 자연계로서 종합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 수능 배치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내신으로 갔을 때 이만큼이에요. 동국대, 홍익대, 숙대까지 생각을 했을 때 2.7인데 내신으로는. 하지만 여기로 내려가면은 이 백분위의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이라는 것이 주요 과목에서 들어가는 100점 만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298이라는 백분위라는 거는 백분위로 봤을 때 얘가 다 1등급에서 또 100을 받고 하나만 98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점수여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갔을 때는 수능도 만만치는 않아요. 좋은 데를 가고 보내시고 싶으시다면 수능이 쉽지는 않다라는 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또 뭐 의치 약한수에 대한 또 관심도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것도 좀 넣어드렸는데 사실 의예과나 치의과나 한의예과나 수의예과는 기본적인 자료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다 예상 위치로만 되어 있죠. 지금 현재는 약대는 올해부터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나 정확한 어떤 자료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제 내년에 이제 지금 현재 고3 아이들이 대학을 간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좀 만들어 드려야만 좀 정확한 정보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어디까지나 예상 정도고요. 사실 약학이다 보니까 뭐 의예과나 치예과 이런 과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도의 배열로 좀 잡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 대학 간 아이들의 어떤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제가 요거 올려놓은 건데, 아까 이제 그 전체적인 배치표는 어머님, 아버님 보시기 편하시게 좀 올려드린 거고요. 요거는 이제 학생 예시가 총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내지는 2개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이제 평균 내신이 1.59, 굉장히 괜찮은 편이잖아요. 근데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올라가고, 뭐 3학년 때 정말 상승 곡선을 그려줬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오른쪽이나 이제 이 아랫부분을 보시면 아이가 이제 뭘로 종합전형을 대비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자세하게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는 조금은 다른 점이 수상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그거에 좀 차이는 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결국에는 종합전형으로 붙은 대학에 요 빨간색 대학들이 아이가 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능의 백분위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나와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백분위는 요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그러니까 요 퍼센트 안에 들어가야 붙을 수 있는 학교인데, 이 아이가 요 내신을 가지고 여기를 갔고요. 붙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랫줄에 지금 화면이 조금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아랫줄에 보시면 수능 가능 대학으로 나와 있는 건 카톨릭 경제학과. 그러니까 수능으로만 갔다면 이 아이는 수능에서는 카톨릭 경제학과인데 종합전형으로 아이가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는 다양한 것들 세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바라볼 수 있는 대학에 갈 수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 아이들의 예시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타학원의 입시 설명회를 가보셔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여기도 지금은 2점대도 있고요. 3점대도 있죠. 3점대 같은 경우 지금 마지막 줄이 제가 지금 PPT 자료로 띄워서 이게 안 보이시는 수도 있는데, 이 아이가 수능으로 갔을 때는 수원대 컴퓨터학과인데 실제로 이게 학종을 준비해서는 단국대 모바일 시스템 보안과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6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우리는 되게 쉽게 풀었거든요. 아이들 1등급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실제로 1등급 퍼센티지 아이들이 들어간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현재 고3 아이들이 어떻게 시험을 치렀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건 실제로 기사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영어 1등급 인원이 지난해 수능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어가 절대평가다 보니까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잖아요. 수능에서는. 그런데 1등급 안에 들어가는 아이가 평상시에는 이제 한 12%에서 한 13%로 왔다 갔다 했어요. 이거는 실제 수능에서예요. 근데 이번에 6월 모평을 봤을 때 한 5%에서 6% 사이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1등급 인원이 지난해 수능의 절반 정도로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한 거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EBS 연계율 축소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영역이 영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과거와 달리 EBS 교재가 직접 연계된 지문이 없어서 문제풀이 하는데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EBS의 교재 3권이 있고 듣기 1권에서 총 4권이 있었는데 그 4권의 교재가 그대로 출제되는 직접 연계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소재만 나오는 간접 연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시험을 볼 때 많이 봤던 지문, 뭐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내용은 알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차지하니까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문제, 뭐 안 봤던 문제에 좀 더 집중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다면 올해 고3 아이들부터는 이제 직접 연계가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간접 연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정말 생지문을 푸는 거죠. 저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사설 모의고사 푸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자, 6월 모평에서 영어 영역이 어렵게 출제되니까 올해 수능에서도 영어 영역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관측을 지금 언론사라든가 아니면 입시계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도 제가 지금 강조해 드린 게 영어 1등급의 비율이 아까 6월 모평에서 지금 5에서 6%라고 했잖아요. 3월 달에도 모의고사에서 3.7%였고요. 4월 모의고사에서도 6.1%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교육청 모의고사인데 실제로 연계율이 떨어지니까 아이들이 좀 체감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면 아이들은 좀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느꼈던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얘네들은 사실 뭐 연계 교재를 공부한 아이들도 아니고 무슨 연관성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EBS에 관련된 고3 교재를 안 건드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애들은 사실 수능 교재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제가 모의고사에 대한 고3 아이들이 보는 모의고사를 실제로 시험처럼 풀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다 사설 모의고사를 주는데 굉장히 모의고사 잘 풀다가도 사설 모의고사를 주면 점수대가 많이 내려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고3 아이들하고 똑같은 거죠. 연계성이 없고 정말 새로운 지문만 보고 풀려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자기네들도 자신이 없는 거죠. 풀고 나서는. 그리고 사실은 어머님들한테 문자를 보낼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보내드렸어요. 왜냐면 점수의 그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보내드려봤자 굉장히 또 좋은 결과는 없어서 어머님들이랑 아이들이랑 사이만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그래서 안 보내드린 거였거든요. 그 다음 장으로 좀 넘겨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영어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수능 완성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고3 아이들이 연계 교재로 썼던 그 교재들이고요.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이 교재를 사게 하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1학기 때 수능 특강 영어에 해당하는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은 다 해줬어요. 다 해주고 거기에 이제 수능 특강이 유형별이 있고 주제별이 있는데 주제별 내에서도 조금은 어려워할 만한 그런 유형을 빼가지고 같이 아이들이랑 풀어보고 공부하고 지금 이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가 이제 이 후반기에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거고 저희가 이제 2학기를 위해서 여름방학 때 제가 선정한 독해 교재가 수능 완성이에요. 연계율이 떨어지는데 왜 굳이 수능 교재를 또 EBS 수능 완성 교재를 또 고3 교재를 왜 하나요? 라는 생각이 사실 드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아이들한테도 평상시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연계가 아니라 간접 연계잖아요. 간접 연계다 보니까 소재가 좀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소재가 중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의 문제 좀 장점 뭐 아니면 좀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실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실험,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되게 난해해지거든요. 근데 수능 특강의 EBS에 관련된 이 책들만이 인문학이나 과학 지문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실험에 있어서
굉장히 난이도를 좀 높은 그런 지문들을, 원문들을 좀 빼와서 만든 문제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 연계에서는 소재는 그래도 반복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번에 아이들 그 모의고사에서도 뭐 스키너 상자, 뭐 아니면은 예전에 뭐 마시멜로우에 대한 실험 이런 것들이 EBS 교재를 봤을 때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험의 내용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관련된 어떤 과학적인 내용 또는 인문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아이들이 그래도 EBS 교재를 통해서 그나마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고 그거를 가지고 그런 어떤 상식이나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수능을 풀었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지금 이번 여름에도 이 교재를 또 선택하는 거고 실제로도 고3 아이들이 연계율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지금 고3 아이들도 1학기 때 학교에서 사용했던 부교재가 대부분 다 수능 특강이에요. 수능 완성까지는 사실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수능 완성은 2학기 때 뭐 내신을 많이 준비하지 않다 보니까 수능 완성까지는 가지 않아도 수능 특강 영어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 더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요 교재만큼은 학교에서는 대부분이 3학년 때는 다 부교재로 사용을 할 거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이거를 먼저 한번 풀려보고 방학 동안에 연습을 시키는 이유는 소재나 반복되는 어떤 실험, 반복되는 과학의 지문 이런 부분들을 좀 익혀두기 위해서 사실 여름방학 때 선택한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 여름방학 때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시간표라든가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좀 해드릴게요. 지금 저희 고2 탑반 아이들은 여름방학이 되게 이제 어떻게 보내느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과학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사탐도 해야 되는데 내지는 뭐 수학을 아직도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수학은 어떡하지? 사실 수학 2개 다니시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이들도 또 수학에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영어마저 안 해버리면 영어에서 또 무너졌을 때 굉장히 타격이 클 거라고 봐요. 제가 여기에 올려드리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한테 제가 그 6월 모평의 점수를 기재해달라고 구글 URL을 보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반 아이들이 이제 그 기입을 하는 걸 제가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칸이 이제 영어예요. 저희가 영어학원이다 보니까. 그 영어를 애들한테 조사했을 때 영어의 점수는 대부분 1등급이에요. 아니면은 뭐 2등급? 아니면은 이제 정말 간혹 가다가 정말 뭐 아이가 열심히 안 풀었다거나 컨디션이 안 좋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3등급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1등급, 2등급 요 안에 다 들어가요. 근데 옆에 칸으로 넘어가면 이제 수학이 나오면 점수대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1등급 컷이 몇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한 80점대 초반이래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애들 안 들어갔고 재수생 안 들어간 고2 모의고사잖아요. 그리고 국어로 가면 또 떨어져 있어요. 아니면 수학이 좀 잘 나오면 국어가 떨어져 있다거나 뭐 과탐 사탐도 사실은 뭐 점수가 좋은 애도 있고 안 좋은 애도 있는데 과탐 사탐은 아이들이 사실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성적표를 가져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한 거라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보지 않고 우선 국영수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은 영어가 그나마 제일 월등해요. 영어가 제일 월등한데 영어에서 무너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얘네들은 만만한 과목마저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최저를 맞춰야 되는 경우라면 영어에서 확실하게 다져놓고 다른 과목에서 좀 보충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럼 영어는 1등급 만든 아이가 왜 무너지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연계율이 떨어지면서 애들도 굉장히 어렵게 봐요. 그리고 지금 이 고2 모의고사로 아이의 어떤 수능의 어떤 능력을 판단을 하실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사설 모의고사를 아이들하고 벌써 한 3번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 문자 드린다고 그러고 아이들한테 사실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설 모의고사를 이번 여름방학 때는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아이들이 그 실제로 시험 본 거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정말 알려드리고자 해요. 왜냐하면 아이의 6월 모의고사나 아니면 1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으로만 판단을 하시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비연계 정말 새로운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좀 배워나가야 되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머님께서는 아이들이 이런 교재는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면 애들이 좀 이렇게 많이 틀릴 수 있구나.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 이렇게 준비한 내용이 실전 모고예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특강이 들어가요.
사실 겨울방학 때 특강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번 여름마저도 이 기회를 놓치면 아이들은 정말 공부할 시간이 더욱더 부족할 것 같고 지금 뭐 과학도 중요하고 수학도 중요해요라고 하시지만 그거는 내년 이거 겨울방학 때도 중요하고 매번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영어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강을 지금까지 거의 안 했고요. 이번 여름에 정말 짤막하고 잠깐이라도 좀 해주어야 애들이 그래도 기본기를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을 보시면 총 8시간이에요. 저희가 보통 6시간을 평상시에 정규로 수업을 하는데 2시간 정도의 좀 추가가 들어갔고요. 아이들한테 EBS 수능 완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2회 정도예요. 주 2회고 2시간, 2시간, 4시간. 그래서 한 4시간 정도에 걸쳐서 아이들하고 같이 수능 완성을 풀어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는 제가 개념 정리 위주로 아이들 필기를 되게 많이 시켰는데 이번에는 좀 실전어법 위주로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설명, 개념 정리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실전 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C라고 되어 있는 실전 모고는 개별 솔루션을 주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계속 문제를 풀어나갈 거예요. 70분 동안 사설 모의고사를 여기서 직접 풀고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아이들이 푼 거에 대한 점수는 어머님들께 그냥 형식적으로 좀 발송을 해드리는 거고 아이들하고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모의고사를 풀고 나면 아이들하고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좀 개별 상담으로 사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도중에 이제 보고 나서 아이들하고 개별적인 상담도 좀 해가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항상 어디서 틀리고 있는지 물론 모든 아이들을 동시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한 번 정도는 누구든지 다 저랑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 방학 동안에 4시간, 4시간 이렇게 해서 8시간을 조금 공부를 좀 시켜서 한 4주 동안은 이 정도만 준비를 시키면 충분히 아이들이 그래도 좀 2학기의 내신이라든가 아니면 좀 달라진 수능에 대해서 좀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교재 아까 말씀드린 거 거기에 응용 문제를 좀 풀어나가려고 해요. 그 다음에 어법 교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00제, 메가스터디 300제를 가지고 시작을 할 건데 고난도 내신 어법풀이라고 하나 더 들어갔잖아요. 이번 내신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애들이 굉장히 이제 중간고사 때보다 어려워했던 학교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점수의 폭도 좀 달라지는 아이들도 있었고 뭐 별반 차이 없는 아이들도 있고 좀 개인차가 사실 있잖아요. 그런데 크게 보시면 1학년 때보다는 더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때보다 어려워졌다라는 개념에서 제가 시험지를 사실은 이제 애들하고 분석을 해서 말로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좀 방법을 바꿔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지금 아이들이 지금 시험이 끝난 학교가 또 뭐 꽤 있잖아요. 꽤 있는데 아직은 시험 진행 중인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시험이 끝난 학교들 중에 저한테 시험지를 갖다 준 아이들은 제가 지금 어제부터 계속 분석을 해서 저희 단톡방이 있어요. 단톡방에 그 학교별에 학교의 특성을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 이 문제는 어떻게 변형이 됐고 어떻게 접근을 했어야 답을 맞출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올려주고 있거든요. 이걸 올려주면서 아이들이 본인이 뭐가 부족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하라고 올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 저랑 같이 수업할 때 각자 자기 학교에 대한 내용들은 본인이 기억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학교가 다시 섞여서 수업을 하게 되지만 제가 거기에 맞춰서 내신 어법에 조금 더 잘 접근할 수 있고 어법에서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거기에 관련된 좀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의 어법 문제를 조금 준비해서 같이 풀어나갈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실전 모고는 자체 배부라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시간에 주고 받아서 풀고 그러면 또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학원을 애가 매번 못 갈 텐데 이건 어떡하나요? 사실 대강의실을 좀 준비를 해놨어요. 주말반 같은 경우는 대강의실에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대강의실에서 아이들 앉혀놓고 거리 유지해서 시험을 좀 볼 수 있게 그리고 실제로 시험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께 피드백하고 아이들하고는 직접적인 좀 더 구체적인 피드백을 해나가려고 해요. 그 다음에 단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겨울방학 때 사용했던 단어집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너무나도 좋은 교재인데 그 교재를 또 반복하기보다는 애들이 사실 잃어버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또 그 사이에 또 들어왔던 신입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능
수능 완성에 관련된 EBS 단어집을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내신 들으면서 아이들이 한켠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걸 본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주고, 이제 그걸로 같이 시험을 볼 거고요. 애들을 힘들게 한다기보다는 정말 기본적인 단어를 좀 알 수 있게 해주려고 시험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예문으로도 시험을 보고 이렇게 뭐 문장 배열도 시키고 여러 가지 버전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 정말 단순하게 단어, 뜻, 요 정도만. 그래서 뜻을 보고 단어를 적게 한다든가 아니면 단어를 보면서 뜻을 적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정말 기본적인 시험을 좀 보려고 해요. 기본적인 시험으로서 좀 어휘량을 확보시켜 놔야지 아이들이 내신이나 수능에서 좀 덜 흔들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BS 단어가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가장 난이도 있고 EBS에서 좋아하는 표현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암기시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가 사실 오늘로서 이제 끝이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아직은 시험이 안 끝났어요. 사실 지금 서천고 어머님들도 들어오셨는데 애들 내일 또 다른 과목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수원고도 그렇고 뭐 아직도 신갈고도 아직 많이 남았죠. 근데 저희는 우선은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이 아닌 이번 돌아오는 주말에부터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다 같이 B 수업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 주에 6번의 수업은 애들이 다 현강으로 오게 할 거예요. 애들한테 벌써 시간표 조사는 다 해놨고요. 혹시 시간표 아직 안 기입되어 있는 아이들은 제가 또 문자를 아마 보낼 겁니다. 그래서 요 토요일, 일요일에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부터 정말 모의고사도 좀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정말 여름방학과 똑같은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토요일, 일요일에 정말 불가피하게 어머님, 아버님이 뭐 아이들 데리고 어디를 가셔야 될 것 같다. 뭐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좀 시험 끝난 뒤 좀 쉬면 안 되나요? 안 돼요. 보내주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요주에 못 오는 아이는 신갈고밖에 없어요. 신갈고는 요때 시험이 안 끝나기 때문에 요 외에는 나머지는 다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만큼은 정말 체계적으로 다 같이 동시에 시작할 수 있게 좀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지금 이번이 이제 이 주말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14일부터 18일까지는 아직 사실은 방학을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시간표대로 좀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달라라고 애들한테는 이미 조사를 좀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A 수업과 B 수업을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A 수업과 B 수업을 나눠서 인원을 조금 확인해보고 또 이제 뭐 정말 강의실에서 수용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대강의실을 이용할 수 없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 지금 강의실 수용이 안 된다는 건 다 거리 유지 때문에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줌이랑 좀 병행을 할 수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저는 좀 현강을 좀 불러서 아이들 얼굴 보고 좀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시간표를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 여름방학 시간표가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지금 요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이 여름방학 시간표인데요. 지금 제가 요 가운데 선을 일부러 안 나눠놨어요. 원래대로라면 1시부터 5시, 그리고 중간에 이제 1시간 비고 6시부터 10시. 이렇게 해서 하루에 A 수업,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5번의 A 수업이고요. B 수업이 또 하나 5개가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서 A 수업 중에 하나, B 수업 중에 하나 들으면 굉장히 간단한 시간표가 나와지고요. 그 다음에 또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복잡한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A 수업을 만약에 2개는 들을 수 있는데 1시에서 5시까지 들을 수 있는데 B 수업은 1시에서 3시까지 들으면 딴 데 가야 되는데요. 이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은 2시간, 2시간으로 끊어놨어요. 2시간, 2시간으로 끊어놨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고 만약에 금요일날 애가 오고 싶은데 연이어서 못 들어요 하면은 금요일날 이 수업을 들은 상태에서 실전 보고는 다른 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전 보고는 다른 날 줘도 되고 뭐 그렇게 따지자면은 뭐 수요일날 A를 들었는데 목요일날 A의 수능 완성을 들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전 보고는 묶어서 같이 들을게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좀 융통성을 주기 위한 시간표고요. 그래서 애들이 방학 동안에 정말 이것저것 많이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선택의 폭을 좀 넓혀주려고 시간표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한테도 지금 한 장씩 배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좀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근데 사실 아마 이렇게 자유롭게 주어도 정말 소수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이 좀 묶어서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들도 두 번, 세 번 오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 번 오는 것보다는 두 번 오는 게 잘 간단하고 시간부터 기억하기 좋고 뭐 이러니까 아마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여름방학 때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해드린 PPT 자료고요. 자, 공유를 좀 중지할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되게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거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지금 자신의 어떤 현재 상태와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분석, 그리고 내가 왜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동안에 이 2학년에 달라진 내신에서 나는 왜 이만큼밖에는 안 나왔을까에 대한 분석이 사실은 제일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시험이 끝나는 주간부터 하나씩 하나씩 아이들 단톡방에 먼저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까지 지금 제가 올려드린 학교는 영덕하고 청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태장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태장은 지금 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아직 올리지는 않았어요. 올리지는 않았는데 유신도 사실 올리진 않았어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올리지 않은 이유는 유신하고 태장은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틀릴 정도의 시험은 아니었는데 근데 조금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먼저 좀 얘기도 좀 해보면서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천고 그리고 뭐 수원고 이런 학교들은 사실 아직 시험 보는 도중이고 수원고는 아직 시험도 안 봤고요. 서천고는 시험을 봤지만 지금 타과목을 공부하는 애들한테 영어 뭐 분석 뭐 이러는 거는 좀 아직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직은 안 올려드렸고요. 효원고도 마찬가지로 효원고는 아직 시험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아이들이 시험지를 갖고 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 올려놓은 거, 지금 현재는 영덕하고 청명 올려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덕고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청명고 어머님들은 아이들한테 그거 한번 보라고 좀 얘기해주세요. 제가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올렸냐면, 이제 뭐, 번호, 몇 번 문항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됐고, 자,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원문을 올려줬을 때, 또는 원문을 올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떻게 접근을 했어야 됐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정말 자세하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변형되지 않은 것들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변형되지 않은 것까지는 본인들이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사실 이렇게 몇몇 아이들 통화도 해보고 이게 느낀 거는 단어가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 태장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장고 일본어 애들이 되게 많이 틀렸는데 일본은 시험 전날 제가 정말 많이 강조했거든요. 적당한 방의 크기가 나오면 답이다. 근데 정말 적당한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단어가 적당한인지 몰라서 틀렸다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단어가 확실히 너무 약해졌구나. 그리고 단어를 물론 아이들한테 문장으로 암기시키는 것도 너무 좋고 독해하면서 단어를 뭐 같이 병행하면서 이해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너무 아이들이 단어를 이게 정말 주입식으로 조금은 그래도 좀 넣어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약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는 좀 단어를 일주일에 그래도 한 두 번 정도는 그래도 암기를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어법이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모든 어법이 다 필요한 건 아니라서 이제는 정말 핵심적인 어법. 사실 지난 겨울에는 제가 구문을 많이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구문이 니네 이제 2학년 때는 많이 쓰인다라고 하면서 구문 정리를 되게 많이 해줬는데 뭐 정리해줄 때는 뭐 그렇구나 하고 나중에 내신 때 또 들어가면은 배웠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문제를 통해서 좀 구문 정리도 다시 한번 그리고 정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제가 또 이번 기말고사에서 느꼈던 점은 내신에서 어법 문제가 학교에서 외운 그 지문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범위로 나와 있는 지문을 그대로 내면 애들이 다 외워서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들이 어떻게 방법을 좀 바꿨냐면 그걸 원문으로 바꾸더라고요. 근데 원문으로 바꿔도 똑같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지문을 좀 짜집기를 해서 좀 변형을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당황해하면서 틀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익혀나가려면 문법적인 것들을 좀 많이 접근을 해야 되고 애들한테 그 문법에 대한 접근이 가장 좋은 거고 밑줄을 안 주는 거였거든요. 사실 그걸 또 겨울방학 때도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도 여전히 또 사실은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내신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어법 문제를 좀 많이 풀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많이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부족했던 단어를 조금 다시 보완하고
그러면서도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의 비연계를 위해서 좀 사설모고에 대한 접근법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오답을 같이 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아이들이나 어머님들이 또 이런 것도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숙제가 너무 많으면, 뭐 어머님들은 또 숙제가 너무 많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숙제가 너무 많으면 또 아이들은, 이걸 어떻게 다 하지? 나 이거 할 거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에 좀 지치거든요. 숙제는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될 수 있으면 여기 안에서 좀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풀어나갈 거고요. 아이들이 정말 혼자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숙제를 내준다라고 아이들하고도 벌써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여름방학 동안에 한 4주 정도를 조금 힘들게 보내고 나면 뭐 2학기 때는 그래도 좀 더 탄탄하게 좀 우리가 준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2학기라는 시간은 되게 금방 가잖아요.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에서 전교의 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주간은 정말 조금은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기반을 다져주지 않으면 2학기 때 또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우려하시는 분들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수원고가 굉장히 그 여름방학이 짧더라고요. 8월 3일인가 뭐 이렇게 되게 일찍 끝나는 거를 사실 저희도 이미 다 조사를 한 상태에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주말반으로 될 수 있으면 올 수 있고 아니면은 평일날 같은 경우는 학교 끝나고 나서 뭐 여기까지 오는데 6시까지 오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줌으로 들어와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렇게 좀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제가 사실 30분 정도를 준비했는데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지기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까 중간에 인터넷이 약간 불안정하다고 떠서 제가 좀 당황했거든요. 근데 끊긴 것 같지는 않고요. 7분? 지금 한 40분 정도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뭐 채팅창이나 아니면은 뭐 저한테 뭐 남으셔서 좀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혹시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없거나 아니면 나중에 또 따로 연락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문자를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남아서 말씀해 주셔도 되니까 또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 해주신 걸로 예. 약대 입시는요, 어머님.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저희도 함부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걸 드릴 수가 없는 게 그게 아직 입시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 입시 자료가 하나도 안 나온 상태에서 정말 예측으로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대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저희 반에도 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우선은 성적과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뭐 세트 이런 걸 준비하라고는 말을 하고 있는데 또 기존에 이 정도의 정도는 돼야지만 갈 수 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현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년 올해 고3 아이들이 입시가 끝나고 났을 때 거기에 이제 좀 더 맞게 자료를 준비해 드리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아까도 그래서 저기 올려드린 것처럼 제가 일부러 그걸 사실 넣었거든요. 약대 관심 받는 애들도 너무 많고 의대도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표에서 보시다시피 예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약대가 인기는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입시로 받은 게 6년이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원래 6년은 맞죠. 근데 예전에는 왜 중간에 아이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갔다가 중간에 이렇게 시험을 보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입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아니죠.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과거처럼 완전히 옛날처럼. 그랬기 때문에 아직은 입시 자료는 정말 나오는 대로 그때는 이제 아이들한테 좀 보내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오늘 드릴 수가 없어요.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게 없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오늘 어머니.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